어두운 항구의 어린 시절. 1951년 인천 판자촌. 인천 항구는 늘 짠내와 석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해방 이후 몰려든 사람들이 만든 판자촌은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었고 겨울이면 얼음장 같은 바람이 틈새로 파고들었습니다. 김지은은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1951년 늦가을, 전쟁의 포성이 멀어지던 해였습니다. 지은의 집은 판잣집 6채가 모여있는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기름종이를 바른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 김철수는 항구에서 화물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등이 굽고 손이 거칠었으며 저녁이면 막걸리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박순자는 동네 세탁소에서 일했습니다.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했고 그녀의 손은 늘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밥 먹어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지쳐 있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보리쌀과 몇 조각 김치를 담은 밥상이 나왔습니다. 지은은 7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몸을 웅크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맞은편에는 12살 오빠 김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또래보다 키가 컸고 얼굴이 반반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저 애는 커서 크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오빠의 눈빛이 싫었습니다. 오빠는 자주 지은을 빤히 쳐다봤고 지나갈 때면 어깨를 툭 쳤습니다. 불편한 접촉. 여름밤이었습니다. 지은은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잠들었고 어머니는 세탁소 야간 작업으로 나갔습니다.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덥지? 오빠가 지은 옆에 앉았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의 손이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목덜미로 어깨로 내려왔습니다. 지은의 몸이 굳었습니다. 오빠가 시원하게 해줄게. 민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손길은 이상했습니다. 지은은 몸을 비틀었습니다. 오빠 싫어요. 왜? 동생이잖아. 오빠가 사랑하는 거야. 민준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자라났습니다. 그 후로 민준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없을 때면 지은을 안으려 했고 오빠 말 들어야지라고 속삭였습니다. 지은은 피하려 했지만 좁은 집에서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 두려워졌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발걸음이 느려졌고 집 앞에 서면 숨이 막혔습니다. 1960년 설날. 지은은 9살이 되었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였고 좁은 방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은 새 한복을 입었습니다.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꿰맨 옷이었습니다. 분홍색 저고리와 노란 치마가 예뻤습니다. 지은이 이쁘네. 큰아버지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구석에서 지은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술을 마시고 떠들었습니다. 지은은 마당에서 윷놀이를 하던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이리 와.
오빠가 손짓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지은의 팔을 잡고 골목 뒤로 끌고 갔습니다. 왜 큰아버지한테만 웃어? 넌 내 거야. 민준이 지은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 아파요. 내가 말 안 들어서 그래. 너는 내 말만 들어야 돼. 민준은 지은의 뺨을 꼬집었습니다. 빨갛게 자국이 남았습니다. 지은은 울음을 참았습니다. 골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해시태그 침묵의 무게. 다음 날 지은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이상해요. 어머니는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가? 지은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단어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어린 지은에게 학대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다만 불편하고 무섭다는 감정만 있었습니다. 오빠가 자꾸 만져요. 싫은데.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아라. 오빠니까 그래. 남매가 그럴 수도 있지. 어머니는 다시 빨래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가슴에 돌덩이가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달랐습니다. 교실에 남아있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지은아, 왜 안 가?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요. 선생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메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입구가 보였습니다. 판잣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지은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틈으로 민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지은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에 닿았습니다. 지은은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대의 그늘 아래 1962년 11살 생일. 지은의 생일은 늦가을이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던 계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역국을 끓여주었고 아버지는 드물게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민주는 지은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잠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달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지은아, 자. 오빠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불 속으로 손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의 몸이 굳었습니다. 오빠 안 돼요. 지은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지은은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조용히 해. 엄마께. 민준이 지은의 입을 막았습니다. 지은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고통이 몸을 관통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지은은 마음속으로 인천 바다를 그렸습니다. 갈매기가 날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그곳으로 날아갔습니다. 민준이 나갔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지은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반복되는 악몽. 그 후로 민주는 주 2, 3회 지은의 방에 왔습니다. 부모님이 잠든 밤, 늦은 저녁, 어머니가 야간 작업에 나간 날이었습니다. 지은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더 강했습니다. 말하면 엄마 죽여. 민준이 협박했습니다. 지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지은아, 어디 아프니?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은을 봤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인천 판자촌에서 가정의 일은 남의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2살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팠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싫었습니다. 목욕탕에 갈 때면 어머니의 눈을 피했습니다. 지은아, 뭐 숨기는 거 있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외면했습니다. 가난한 집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장남은 집안의 기둥이었고 말은 재앙이었습니다. 13살 봄날의 위협. 1964년 봄이었습니다. 지은은 13살이 되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학교는 집에서 멀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을 가야 했습니다. 지은은 학교가 좋았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같은 반 남학생이 지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김지은, 수학 문제 좀 알려줄래? 지은은 놀랐습니다. 친구들과 거의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둘은 교실 뒤에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남학생은 박준호였습니다. 그는 밝게 웃었고 지은도 조금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누구랑 있었어?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무도요. 거짓말하지 마. 다 봤어. 민준이 지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세졌습니다. 지은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자애랑 있었지? 다른 놈들 냄새나면 죽여. 민준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친구? 넌 친구 필요 없어. 나만 있으면 돼. 민준은 지은을 밀쳤습니다. 지은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등이 아팠습니다. 민준은 방을 나갔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이웃의 눈길. 동네에는 이영이라는 아주머니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세탁소에서 어머니와 함께 일했습니다. 40살쯤 되었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지은을 유심히 봤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오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요새 얼굴이 왜 그래? 지은은 놀라서 물동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뭔 일 있으면 말해. 영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협박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이 기억났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지은은 물동이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영희는 지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지은은 창문 밖을 봤습니다. 판자촌의 불빛들이 깜빡였습니다.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 술 취한 남자의 고함, 일상의 소음이었습니다.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13살 소녀에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지은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내일도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민준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야 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의 몸이 굳었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갔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갈매기가 되었습니다. 인천 바다 위를 날았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바람의 노래, 그곳에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은의 작은 몸은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혼자였습니다. 13살 어린 소녀는 침묵 속에서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1965년 봄 14살의 비밀. 지은은 14살이 됐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다. 처음에는 감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증상은 계속됐다. 화장실에서 토했고 밤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다. 어머니가 물었다. 지은아, 어디 아프니?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몸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교복 치마가 꽉 끼기 시작했다. 배가 조금씩 불렀다. 지은은 거울을 보고 깨달았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임신이다. 그 단어조차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14살 소녀에게 임신은 현실이 아니라 악몽이었다. 지은은 배를 감췄다. 큰 옷을 입었고 몸을 웅크렸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거리를 뒀다. 5월이 됐다. 어머니가 빨래를 하다 지은의 속옷을 봤다. 생리열이 묻지 않은 속옷이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생리 언제 했니? 침묵이 흘렀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몇 달째 안 했어. 어머니가 주저앉았다. 빨랫감이 바닥에 흩어졌다. 어머니는 한참 울었다. 지은도 울었다. 좁은 마당에 두 사람의 울음만 있었다. 저녁이 됐다. 아버지가 돌아왔다. 어머니가 방문을 닫았다.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가 오갔다. 지은은 부엌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귀를 막고 싶었다. 문이 열렸다. 아버지가 나왔다. 그의 얼굴은 붉었고 눈빛은 차가웠다. 누구 새끼냐? 아버지가 소리쳤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입술을 깨물었다. 말 못해? 아버지가 다가왔다. 손이 올라갔다. 뺨이 화끈거렸다. 지은은 바닥에 쓰러졌다. 바람 피운 년,
우리 집안 망신시키게. 아버지의 고함이 판자촌에 울렸다. 이웃들이 들었을 것이다. 지은은 울지 않았다. 이미 눈물도 말라 있었다. 민준이 방에서 나왔다. 그는 태연한 얼굴이었다. 아버지, 제 친구 철민이요. 그놈이 지은이한테. 민준이 거짓말을 했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오빠를 봤다. 민준의 눈빛이 견고했다. 말하면 다 죽는다. 철민이? 옆골목 그 녀석? 아버지가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맨날 지은이 뒤따라다녔어요. 제가 말렸는데.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철민은 16살 순진한 소년이었다. 그는 지은에게 관심도 없었다. 하지만 민준은 그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다음 날 아버지와 민준은 철민의 집으로 갔다. 고함 소리가 들렸다. 철민의 어머니가 울었다. 철민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증거가 뭐요? 우리 아들은 그런 애 아니에요. 철민 어머니의 목소리가 절규였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판자촌에서 소문은 불처럼 번졌다. 철민이가 어린 여자애를 임신시켰다. 거짓말이 진실이 됐다. 일주일 후 철민 가족은 인천을 떠났다. 짐을 싸서 새벽에 사라졌다. 지은은 창문 너머로 그들을 봤다. 철민의 작은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무고한 사람을 망쳤다. 자신 때문에 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 죄책감이 지은을 짓눌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은은 빈 골목을 향해 속삭였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멀리 갔다. 동네 사람들은 지은을 피했다. 14살의 임신한 애, 집안 망신, 버르장머리 없는 년 소문이 따라다녔다. 교회 아주머니들은 수군거렸다. 지은이 지나가면 대화를 멈췄다. 학교도 그만뒀다. 선생님은 안타까워했지만 막지 않았다. 지은은 집에 갇혔다. 친구 최수진이 찾아왔다. 수진은 교회에서 만난 유일한 친구였다. 지은아, 괜찮아? 수진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지은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응. 거짓말. 내 얼굴 봐. 수진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지은은 울음을 참았다. 수진아, 나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어. 근데 넌 잘못한 거 없어. 알지? 수진의 말이 위로가 됐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은의 배는 계속 불렀다. 여름이 다가왔고 출산이 가까워졌다. 밤마다 지은은 불안에 떨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뱃속 아이가 주는 따뜻함이 지은을 버티게 했다. 9월 중순이었다. 밤에 통증이 시작됐다. 배가 조였고 식은 땀이 흘렀다. 어머니가 산파를 불렀다. 판자촌에는 병원이 없었다. 산파는 마을의 경험 많은 할머니였다. 힘줘야지. 이해야. 산파가 말했다. 지은은 이불을 움켜쥐었다.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16시간이 지났다. 지은은 비명을 질렀다. 목이 쉬었다. 새벽 4시 아기가 나왔다. 울음소리가 작은 방을 채웠다. 사내 아이였다. 산파가 아기를 씻겨 지은에게 안겨줬다. 아들이야. 지은은 아기를 봤다. 작고 빨간 얼굴이었다. 눈을 뜨자 민준과 닮은 눈동자가 보였다.
지은의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함이 번졌다. 민호. 지은은 아기의 이름을 지었다. 백성의 호랑이라는 뜻이었다. 강하게 살라는 의미였다. 민호는 지은의 품에서 잠들었다. 지은도 눈을 감았다. 피곤했지만 새로운 생명의 무게가 느껴졌다. 출산 후 일주일이 지났다. 지은은 민호를 안고 마당에 앉아 있었다. 민준이 다가왔다. 내 아들이네. 민준이 민호를 봤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지은은 민호를 꼭 안았다. 오빠 비켜요. 왜? 내 피인데. 내가 키워야지.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이 아이는 제 거예요. 내 거? 웃기지 마. 넌 아무것도 아니야. 민준이 지은의 팔을 잡았다. 지은은 소리쳤다. 싫어요. 건드리지 마요. 어머니가 달려왔다. 민준은 손을 놨다. 그는 지은을 노려봤다. 도망가지 마. 가면 찾아낼 거야. 민준은 돌아섰다. 지은은 민호를 안고 떨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망쳐야 했다. 지은과 민호를 위해, 살아남기 위해. 밤이었다. 지은은 천장을 봤다. 민호는 옆에서 자고 있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결심했다. 떠나자. 서울로 가자. 희망은 희미했지만 절망보다는 나았다. 인천의 밤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지은은 그 소리를 들으며 계획을 세웠다. 1966년 1월 아버지의 죽음. 새해가 밝았다. 추운 겨울이었다. 아버지 김철수는 항구에서 일하다 쓰러졌다. 심장마비였다. 병원에 가기도 전에 숨이 끊어졌다. 52살이었다. 장례는 간소했다. 판자촌 사람들이 모여 조문했다. 지은은 검은 옷을 입고 구석에 앉아 있었다. 민호는 포대기에 쌓여 잠들어 있었다. 사람들은 지은을 힐끗거렸지만 말을 걸지 않았다. 장례가 끝났다. 민준이 집안의 가장이 됐다. 21살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울었다. 이제 내가 주인이야. 민준이 지은을 봤다. 그의 눈빛에는 소유욕이 가득했다. 지은은 민호를 꼭 안았다. 공포가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음이 왔다. 이제 아버지가 없다. 기회다. 아버지는 권이었다. 그가 살아있는 한 지은은 집을 떠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달랐다. 어머니는 약했고 민주는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갇힐 것이다. 지은은 그날부터 탈출을 준비했다. 지은은 조용히 준비했다. 이영희 아주머니를 찾아갔다. 민호를 안고 세탁소에 갔다. 영희는 빨래를 개고 있었다. 아주머니. 지은이 불렀다. 영희가 돌아봤다. 지은아, 무슨 일이니? 지은은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울 가고 싶어요. 영희의 눈이 커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영희는 서울에 친척이 있었다. 여관을 운영하는 할머니였다. 영희는 편지를 썼다. 일주일 후 답장이 왔다. 오너라. 일자리 있다. 지은의 가슴이 뛰었다.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두려움도 함께 왔다. 서울은 멀었다. 가본 적도 없는 도시였다. 돈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다. 친구 수진도 도왔다. 그녀는 용돈을 모아 지은에게 줬다. 많지 않지만 써. 봉투 안에는 5천 원이 들어 있었다. 당시 버스비가 500원이었다. 지은은 수진을 안았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잘 살아. 연락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은도 울었다. 두 소녀는 한참을 안고 있었다. 준비는 계속됐다. 지은은 몰래 옷을 챙겼고 민호의 기저귀와 분유를 모았다. 밤마다 계획을 세웠다. 민준이 잠든 틈을 타야 했다. 2월 15일 새벽이었다. 아직 어두웠다. 지은은 가방을 챙겼다. 옷 몇 벌, 민호의 기저귀, 분유 몇 통이 전부였다. 가벼운 짐이었다. 인천에서 가져갈 것은 없었다. 어머니가 깨어 있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다. 지은을 보자 고개를 끄덕였다. 가는구나. 네. 어머니는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다. 2만 원이었다. 어머니가 몇 년간 모은 돈이었다. 가져가라. 엄마. 됐어. 내가 필요해. 강하게 살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의 몸은 작고 야위었다. 뼈만 남은 듯했다. 미안해요. 엄마. 미안할 거 없어. 내가 미안하지. 너를 못 지켜줘서. 어머니가 울었다. 지은도 울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가야 해. 지은이 몸을 일으켰다. 민호를 업었다. 가방을 들었다. 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쳤다. 지은아. 어머니가 불렀다. 지은이 돌아봤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 여기는 내 곳이 아니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문 앞에 서 있었다. 지은은 걸었다. 골목을 지나고 판자촌을 벗어났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자유의 맛이 느껴졌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사람들이 있었다. 지은은 표를 샀다. 서울까지 500원이었다. 버스가 왔다. 낡은 버스였고 배기가스 냄새가 났다. 지은은 맨 뒤 자리에 앉았다. 민호를 무릎에 안았다.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인천이 멀어졌다. 항구가 보였고 판자촌이 보였다. 지은의 가슴이 먹먹했다. 안녕, 인천. 버스는 비포장도로를 달렸다. 흔들림이 심했다. 민호가 깼지만 울지 않았다. 지은은 분유를 먹였다. 창밖으로 논밭이 지나갔다. 겨울 들판은 황량했다. 3시간이 걸렸다. 버스는 여러 마을을 거쳤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다. 지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민호를 안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12시 서울에 도착했다. 버스 터미널은 컸다. 사람들이 바삐 움직였다. 지은은 내렸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민호는 무거웠고 가방은 손을 파고들었다. 여기가 서울이구나. 지은은 주위를 둘러봤다. 높은 건물들이 보였다. 자동차가 많았고 사람들은 세련된 옷을 입었다. 지은은 초라했다. 남루한 옷에 아기를 업은 15살 소녀였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설렜다. 자유였다.
민준이 없는 곳이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영희 아주머니가 준 주소를 찾았다. 종로구 작은 골목에 있는 여관이었다. 서울여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낡았지만 깨끗해 보였다.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가 나왔다. 70살쯤 됐고 얼굴에 주름이 많았다.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김지은이구나? 네. 영희가 편지 보냈어. 들어와. 할머니는 지은을 안으로 안내했다. 여관은 작았다. 방이 5개 있었고 복도는 좁았다. 할머니는 지은에게 방을 줬다. 여기서 지내. 일은 내일부터 해. 일이요? 요리 보조. 할 수 있지? 네, 할 수 있어요. 지은은 방에 들어갔다. 작은 방이었다. 이불이 개켜져 있었고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지은은 민호를 내려놓았다. 바닥에 앉았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다. 안도였다. 살아남았다. 인천을 벗어났다. 민준에게서 도망쳤다. 민호야, 우리 해냈어. 지은은 민호를 안았다. 민호는 지은을 봤다. 그의 눈에 햇빛이 반짝였다. 지은은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보였다. 사람들이 걷고 차가 지나갔다. 지은은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희망만 남았다. 이제 시작이야.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지은은 다짐했다. 15살 아이를 낳은 소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생존자였다. 싸우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1970년대 뿌리를 내리다. 서울에서 4년이 흘렀다. 지은은 19살이 됐다. 여관 일은 힘들었지만 배울 것이 많았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손님들 식사를 준비했다. 설거지를 하고 방을 청소했다. 민호는 여관 마당에서 놀았다. 이 할머니는 엄격했지만 따뜻했다. 지은이 실수하면 야단쳤지만 밤에는 민호에게 과자를 줬다. 지은에게 요리를 가르쳤고 돈 관리하는 법을 알려줬다. 지은아, 돈은 조금씩 모아야 해. 미래를 위해. 할머니의 말을 지은은 새겼다.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저금했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갔다. 작은 숫자였지만 희망이었다. 민호는 건강하게 자랐다. 4살이 됐고 말을 배웠다.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지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민호는 웃음이 많았고 호기심이 많았다. 지은은 민호에게 절대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민호가 물었다. 지은은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준비된 대답이 있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착한 사람이었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필요한 거짓말이었다. 민호는 진실을 알 필요가 없었다. 민호의 삶은 지은과 다를 것이었다. 서울의 거리는 바빴고 지은은 그 속에서 서서히 적응했다. 여관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을 배웠다. 1972년 가을, 박노인과의 만남. 여관에 새 손님이 왔다. 박노인이었다. 65살의 퇴직 공무원이었다. 부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없었다. 그는 한 달간 여관에 머물렀다. 박노인은 지은을 유심히 봤다. 지은이 민호를 돌보는 모습,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말을 걸었다. 젊은 나이에 고생이 많구먼.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괜찮습니다. 민호 아버지는 없습니다. 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제안을 했다. 내 집에 와서 살지 않겠나? 집이 크고 혼자 살기 외롭네. 자네가 집안일 도와주면 방과 식사를 주지. 지은은 놀랐다. 의심도 들었다. 하지만 박 노인의 눈빛은 맑았다. 이 할머니도 추천했다. 박 선생은 좋은 사람이야. 가봐. 지은은 결정했다. 민호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이 필요했다. 여가는 좁았고 민호가 클수록 불편했다. 그렇게 지은은 박 노인의 집으로 이사했다. 성북동 작은 한옥이었다. 마당에 감나무가 있었고 방이 3개였다. 지은은 청소와 요리를 했고 박 노인은 민호를 손자처럼 돌봤다. 민호야, 할아버지랑 바둑 둘까? 박 노인은 민호에게 글을 가르쳤다. 한글, 숫자, 예절을 알려줬다. 민호는 총명했고 빨리 배웠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고마움이었다. 박 노인과의 삶은 평화로웠다. 그는 지은에게 책을 읽어주고 세상 이야기를 해줬다. 1975년 박 노인의 유산. 1975년 겨울 박 노인이 병으로 쓰러졌다. 폐렴이었다. 지은은 밤낮으로 간호했다. 하지만 노인의 몸은 약해져 갔다. 지은 씨. 노인이 지은을 불렀다. 목소리는 약했다. 네, 선생님. 고마웠네. 자네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 집을 자네에게 주고 싶네. 민호와 잘 살게. 노인은 유언장을 작성했다. 변호사가 왔고 공증을 받았다. 일주일 후 박 노인은 눈을 감았다. 지은은 장례를 치렀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지만 지은과 민호는 진심으로 울었다. 집은 지은의 것이 됐다. 24살의 지은은 집주인이 됐다. 믿기지 않았다. 인천 판자촌에서 도망친 소녀가 서울 한옥의 주인이 됐다. 민호야, 이제 우리 집이야. 지은이 말했다. 민호는 9살이었다. 그는 엄마를 안았다. 엄마 고생 많았어요. 지은은 웃었다. 눈물이 났지만 행복했다. 집은 지은의 안식처가 됐다. 마당에서 민호가 놀고 지은은 요리를 하며 새로운 삶을 꿈꿨다. 1980년대 민호의 성장. 민호는 훌륭하게 자랐다. 공부를 잘했고 예의 바랐다. 서울대 공대에 입학했고 기계공학을 전공했다. 지은은 민호의 학비를 대기 위해 일했다. 식당에서 일했고 청소도 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다. 1985년 민호는 대학을 졸업했다. 건설회사에 취직했고 엔지니어가 됐다. 지은은 졸업식에서 울었다. 15살에 낳은 아이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됐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모실게요. 민호가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너는 내 인생 살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민호는 효자였다. 월급을 받으면 항상 지은에게 용돈을 줬다. 명절에는 선물을 사왔다. 지은은 그 모든 것이 감사했다. 1988년 민호는 결혼했다. 착한 여자를 만났다. 지은은 시어머니가 됐다. 며느리는 지은을 존경했고 잘 모셨다.
1990년 손자가 태어났다. 지은은 할머니가 됐다. 할머니, 손자가 뛰어왔다. 지은은 손자를 안았다. 작고 따뜻한 몸이었다. 민호를 처음 안았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는 공포였지만 지금은 기쁨이었다. 민호의 가족이 커지며 지은의 삶은 풍요로워졌다. 2025년 회상과 감사. 지은은 이제 74살이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주름이 깊어졌다. 하지만 건강하다. 성북동 한옥에서 여전히 산다. 민호 가족이 자주 찾아온다. 손자는 대학생이 됐고 손녀도 태어났다. 가을 오후 지은은 마당에 앉아 있다.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다. 햇빛이 따뜻하다. 지은은 차를 마시며 과거를 떠올린다. 인천의 어두운 골목, 민준의 폭력, 14살의 임신, 서울로의 탈출. 모든 것이 아득하다. 악몽 같았지만 현실이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다. 그때 도망치지 않았다면. 지은은 상상한다. 인천에 남았다면 어땠을까? 민준에게 계속 갇혀 있었을까? 민호는 어떻게 자랐을까? 답은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은이 선택했고 싸웠고 이겼다는 것이다. 할머니, 뭐 생각해요? 민호가 다가온다. 그는 이제 59이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여전히 든든하다. 옛날 생각. 힘든 일들이요? 응. 근데 후회 안 해. 그 일들이 없었으면 지금도 없으니까.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다. 평생 일한 손이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지켜줘서. 지은은 웃는다.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너를 지킨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 지켜준 거지. 해가 진다. 마당에 그림자가 길어진다. 지은은 감나무를 본다. 오래된 나무다. 박노인이 심은 나무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열매를 맺는다. 지은의 삶도 그렇다. 상처받았지만 살아남았다. 고통받았지만 자랐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다. 민호, 며느리, 손주들. 모두가 지은의 열매다. 살아남은 게 아니야. 살린 거야. 지은은 속삭인다. 자신에게, 과거의 어린 지은에게, 15살 소녀에게, 두려워 떨던 그 아이에게. 잘했어. 우리 정말 잘했어. 저녁이 온다. 식구들이 모인다. 저녁 식사 준비가 시작된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운다. 지은은 그 소리를 듣는다. 행복하다. 진심으로 행복하다. 인천의 어둠은 이제 없다. 서울의 빛만 있다. 지은은 기적을 만든 여자다. 스스로 구원한 사람이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한 어머니다. 감나무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감이 흔들린다. 지은은 눈을 감는다. 평화롭다. 여기가 집이다. 여기가 천국이다.